자, 도함수의 활동 두 번째. 음, 첫 번째는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위주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 접선이라는 거는 직선이잖아. 직선이니까 얘는 음, 기울기하고 한 점의 좌표만 알면 우리는 직선에 대하여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기울기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미분이다. 미분이 바로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주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 미분을 이용해서 한다. 그런 게 첫 번째 주제였어. 오늘 주제는 이제 함수의 모양을, 개괄적인 모양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래프 해석에 관한 내용인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어떤 함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음, 증가.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보면 어떻게 해볼까? 어떤 함수를 봤을 때 얘가 어, 그 이런 함수가 뭐 우리가 흔히 보는 이차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은 여기 꼭지점이 알파라고 할 때 이 알파의 왼쪽에서는 좋아. 이거를 이거부터 하지 않고 어떤 함수가 이렇게만 생겼다고 해보자. 계속해서 뭐냐면 x가 증가하는 동안에 y 값도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계속 지금 커지고 있지. 증가하고 있지. 이거는 우리가 증가하는 함수라고 말을 하는데 이 증가라는 거를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표현하냐면 어, 임의 x1과 x2를 잡았을 때 x2가 더 크면 그러면 이거의 함수값이 이걸 fx라고 놓으면 fx1이 fx2가 fx1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x1을 어딘가를 잡고 그보다 더 큰 쪽에 x2를 잡으면 그럼 반드시 이거에 대한 함수값이 fx2가 더 커야만 한다. 이걸 우리가 이제 증가함수라고 말을 하지. 임의의 점 어떤 점을 잡아도 이렇게 이런 게 성립하면 증가한다라고 말을 해.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증가를 나타내는 정의해주는 방법이다. 그런데 얘를 잘 보면 어떤 점에서 잡든지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어떤 점을 잡든지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양수인 것을 알 수 있어. 그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이다. 이거를 말로 썼는데 이거를 기호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지? 접선의 기울기는 도함수니까 그래서 프라임 x 얘가 양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음, 증가한다는 말은 증가한다라는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도함수가 양수여야 돼. 그런데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어, 이렇게 생긴 함수가 아니라 음, 대표적으로 3차 함수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음, 이렇게 생긴 이게 이제 3차 함수야. y는 x의 세제곱 이런 함수가 있는데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당연히 양수였다가 여기 f 프라임 x가 뭐냐면 3x의 제곱이잖아. 근데 여기 0에서의 함수값, 도함수,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면 0이 돼.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한번 0 되는 순간이 있다가, 그러다가 다시 또 양수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도함수가 양수인 거는 맞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0이어도 되더라. 이게 아주 그래서 시험거리가 되는 거야. 증가한다고 말을 하면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고 말을 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거는 너무 당연하고 0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이거나 0이다. 이해되지? 지금 그 가장 기본적인 예가 바로 이렇다는 거지. 음, 어, 얘가 증가를 하는데 증가를 하는 동안에 0을 잠깐 거쳐서 갔을 뿐이고 그리고 한 번도 증가를 멈춘 적이 없어. 증가를 끊임없이 증가하잖아. 증가 하다가 0 한 번 거치고 다시 증가. 증가를 아무리 해도 증가를 하는데 0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뭐 이 함수뿐만 아니라 어, 대표적인 예로 이렇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증가한다고 말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거는 당연하지만 0인 것도 인정해야 된다. 0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물론 이거를 감소한다라고 하면 반대야. 물론 이제 미분 말고 정의한다고 하면 x1보다 x2가 더 큰데 이거에 대한 함수값은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어, 아니, 무슨 말이야?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함수값이 항상 역전이 돼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감소하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이미 점을 어딘가를 잡아도 어딘가를 x1하고 이거보다 더 큰 x2 이걸 잡아도 여기서의 그 함수값은 여기서의 함수값은 지금 뭐냐면 x1에 대한 함수값이 더 커. 그지? x2에 대한 함수값보다 더 커.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지만 수학적인 정의야 이것도.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로 본다면 어느 점에서 봐도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음수가 되는 거지. 그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이다. 그런데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중요한 예가 있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라고 했죠.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이라고 하면 얘는 미분하면 여기 아까 뭣도 모르고 f 프라임이라고 했네. y 프라임 이렇게 y 프라임에다가 0 넣으면 얘도 미분하면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고 이때 x가 0일 때는 얘가 0 나오지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 하다가 0 한 번 되고 다시 음수. 무슨 말이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0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말이야.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인 거는 너무 당연한데 여기에 0이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여기다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 음, 지금 말한 거를 조금만 정리하면 이래. 음, 어떤 도함수가 미분해봤더니 도함수가 양수야. 양수이면 그러면은 이 함수는 뭐냐면 증가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증가하는 거지 뭐. 미분을 했더니 0보다 커? 양수야? 그러면 증가함수에서 볼 수 있는 거다. 도함수가 어떤 점에서의 도함수가 뭐 실수 전체의 범위든지 아니면 주어진 범위, 제한된 범위이든지 간에 도함수가 음수이면 그러면 얘는 이 함수는 뭐냐면 감소한다. 그 점에서는 지금 감소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 분명해. 그런데 뭐뭐이면 뭐뭐이다잖아 지금. 근데 이거의 역은
역은 뭐냐면 fx가 증가하면 그러면 도함수는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다. 한마디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 명세의 역은 fx가 감소하면 이거의 도함수는 당연히 0보다 작아야 되는데 0인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역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거를 지금 한 얘기를 문제를 좀 풀어보면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 첫 번째, 음, 이것이 이 함수가 감소하는 구간이 감소한다 그랬지 지금 이 fx가 감소야. 감소한다는 얘기는 도함수가 0보다 작은 건 당연하고 같아도 된다. 자, 미분을 해봤더니 얘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인데 얘는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 얘는 좋아. 이거 계산하면 되지? 0보다 작거나 같다 계산하면 되겠지. 그러면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3하고 인수분해 되겠지? 얘는 지금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3까지다. 이걸 구간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1, 3 이렇게 된다고 했지. 그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B는 3이 되겠다. 그지? 두 번째, 이번에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 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 그러니까 x가 어떤 값을 가지든 간에 증가한다 이런 말이잖아. 그지? 그러면 실수 전범위에서 증가하니까 도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증가한다는 얘기는 도함수가 0보다 큰 거는 당연하고 같다도 된다. 미분해봤더니 이거는 3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러려면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지? 따라서 판별식을 계산해봤더니 자, 반땡이 제곱 마이너스 3a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 거지.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뭐 4개인가 보다. 그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함수는 주어진 구간에서 감소한다는 얘기야. 그치?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 뭐야? 구간에서 감소한다. 주어진 구간에서만 감소하면 돼. 실수 전범위일 필요는 없고, 이 구간에서는 어쨌든 감소한다는 얘기는 미분했을 때 도함수가 0보다 작다 또는 같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자, 실제 미분을 해봤더니 3x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이거에 x 더하기 a가 되는데 얘가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인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단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이 구간에서만. 그지? 얘 그러면 이 그래프 모양이 아래로 볼록인데 이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0보다 즉 x축보다 작거나 같은 그 놈이 1부터 2까지는 무조건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2여야. 1, 2에서 1부터 2까지는 항상 된다. 음수가 나온다. 이 성립한대요. 그래서 이게 되려면 F'에다가 1 넣었을 때 이것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또 2 넣었을 때도 작거나 같아야 된다. 집어넣어 보면 1 넣으면 3-2a 플러스 2 플러스 a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뭐 3-2a 마이너스 4 플러스 a 작거나 같다.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F'에다 2 넣으면 12 마이너스 4a 플러스 2 플러스 a 이것도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12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 플러스 a
그러면 얘는 3a는 얼마냐? 4. 3의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a는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맞나 이거 지금? 2 넣으면 12 마이너스 4a 플러스 a 그러면 맞겠지? 그러면 공통 부분이 a가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 그치? 기본적으로 지금 감소한다, 증가한다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 그치? 이거 이해됐나 이제? 자, 이번에는 어, 그 증가 감소를 이제 좀 살펴봤으니까 어떤 이 증가 감소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 그려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프 특성을 한번 보는 거야. 지금부터는. 어, 뭐부터 해야 되나? 잠시만. 이게, 어, 어떤 함수, 예를 들면 2차 함수가 있다고 해보자. 아래로 볼록인 이런 2차 함수가 있다고 치면, 여기는, 여기가 알파라고 하면 이 알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 그러니까 알파의 왼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감소하지. 그지? 감소하니까, 그러니까 감소하잖아. 알파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이렇게 다가갈 때는. 감소하니까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음수지. 여기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야. 그치? 근데 알파를 지나서는 다시 뭐가 되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그치? 여기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이다. 음, 물론 알파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나오냐면 0 나오지. 그지? 여기는 지금 0이 나오지. 지금 잘 지워야 되는데 0 나오지. 여기서는 f 프라임 알파는 0이다. 0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보다는 도함수의 부호가 알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호가 바뀌지. 그지? 여기는 지금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음수에서 양수로 도함수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이런 점을 이런 점을 뭐라고 할 거냐면 이런 알파를 뭐라고 할 거냐면 극소라고 불러줄 거예요. 알파에서 x는 알파에서 극소이다. 극소이다. 또는 이때 이 알파에서 나오는 함수값 있잖아. 함수값. 이거를 fx라고 한다면 f 알파. 이거를 x는 알파에서 극소값 f 알파를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할 거야. 또 위로 볼록인 이렇게 이런 이차 함수라고 하면 여기도 그리고 베타라고 해보자. 베타라고 하면 이 베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함수가 어떻냐면 왼쪽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지. 왜냐면 증가하니까. 그지? 여기는 양수. 그 다음에 베타를 지나서는 감소하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거지. 그지? 물론 이때에도 뭐가 있냐면 이 베타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 되는 거고. 그치? 0이 되는 것이 사실 여기서 뭐 강조하는 건 아니야. 어, 일단 다시 얘기할게.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거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거. 이거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극대라고 불러줄 거야. x는 알파에서 극대이다. 마찬가지로 이때 함수값 f 베타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극대값이라고 불러줄 거야. 극대값. 그래서 알파가 아니지. 베타에서 극대이다. x는 베타에서 극대값이다.
값 f 베타를 갖는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렇게 할 거라는 거지. 그리고 극소하고 극대를 다 합쳐서 뭐라고 할 거냐면 극값이라고 불러줄 거야. 극값은 이제 극대하고 극소를 다 통칭할 때 말하는 거야. 음, 물론 이제 엄밀히 말하면 극대값, 극소값을 말하는 거지. 극대값, 극소값. 이것을 극값이라고 불러.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이제 우리가 많이 보게 될 3차 함수인데 이런 3차 함수의 여기 알파, 베타에서 알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뭐가 나오냐면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지. 그치?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 나오겠지?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 여기 베타를 지나서는 다시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 이때 알파를 극대. 왜냐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으니까.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이 베타라는 점을 극소라고 한다는 거지. 그치? 정리됐지? 우리는 이 극대극소를 알면 사실 이제 그래프 대형을 증가감소를 알면 극대극소를 이용해가지고 또는 그러니까 증가하고 감소하고의 이 여부만 알아내면 그럼 그래프 모양을 대충 대략적으로 그릴 수가 있어. 일단 그 전에 극대를 한 번 더 설명하면 극대는 외우기 좋게 한번 설명하면 이거는 최대하고는 다른 개념이야. 극소도 최소하고는 다른 개념이야. 이게 같진 않아. 물론 이제 극대가 최대가 될 수도 있고 극소가 최소가 될 수도 있는데 최대하고 최소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면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음, 이 범위에서 이 범위까지만이라고 하면 이것만 사용하면 이때는 뭐야? 여기가 극대가 최소가 되고 극소가 최소가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극대야 알파 베타에서 근데 함수의 범위가 뭐 여기서부터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여기는 그러면 이 함수를 다 쓰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 극대가 꼭 최대가 되는 거 아니잖아. 여기가 더 크잖아. 그죠? 여기가 최소가 아니라 여기가 최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극대하고 극소하고는 주어진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범위에 따라서 최대가 될 수도 있고 최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극대 극소가 최대 최소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용어를 다르게 쓰는 거야. 극대는 이게 이제 이럴 때 선생님이 해주는 말인데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럴 때가 극대가 영어로는 이제 로컬 맥시멈이라고 불러. 영어 책은 이렇게 나와. 극소는 로컬 미니멈. 로컬 지역, 동네 최고 이런 말이겠지. 그죠? 동네 최대. 그 근방에서는 최대다. 그 근방에선 최대. 그 근방에선 최소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외워두면 좀 쉽지. 동네 최대, 최, 최소, 동네 최고, 동네 최소, 뭐 이런 말이 되겠지. 그지? 외우기는 쉬울 거야. 아무튼, 이제 다시 들어가 보면, 증감표로 들어가 보면, 증가 감소를 또 살펴보긴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문제를 봐야 되는데, 어떤 함수를 봤더니, x가 알파하고 에서 뭐냐면, 어, 그, f 프라임 x가 0이 나와. 그러면 f 프라임 x가 0이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거지. 여기가 지금 알파 그리고 여기가 베타 이렇게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말이야. 그러면 여기 알파의 왼쪽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가 나올 거고 여기
알파, 베타 사이에서는 도함수 표가 음수가 나올 거고, 베타 지나서는 양수가 나올 거고,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를 뭐 알고 이렇게 그리면, 뭐 당연히, 뭐랄까, 알고 있으면 뭐 그리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어,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지. x가 0 나오는 점을 찾는 거야. 0 나오는 점. 여기 알파, 여기 베타 했을 때, 음, 도함수의 부호가 여기 알파에서는 0 나오고 베타에서도 0 나온다고 했지. 그런데 알파보다 작은 쪽 이쪽에서는 뭐 양수가 나오고 이 사이에서는 음수가 나오고 베타보다 클 때에는 양수가 나오고 그러면 우리는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양수니까 증가하네, 음수니까 감소하네, 양수니까 증가하네. 그지? 얘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지?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보고 이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표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우리 앞으로는 증감표라고 불러줄 건데 이 증감표를 보고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거야. 이 단원의 핵심은 이거야. 증감표를 그려내는 거. 만약에 어떤 증감표를 봤더니 뭐 x 값이 x 값이 알파에서 베타에서 또 감마에서 여기서 얘가 지금 0이 나온다. 프라임 x가 0 나오고 0 나오고 0 나오고 했어. 근데 얘는 마이너스 알파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 사이에서는 플러스, 베타 감마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감마보다 클 때에는 다시 마이너스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표를 보고 우리는 뭐 하냐면 감소하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시 증가하네, 여기서는 감소하네, 뭐라 감마 지나서는 역시 또 감소하네. 그지? 이런 표를 보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감소하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감소하는데 내려가다가 도함수가 한번 0 됐다가 다시 감소하네.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계략적으로 이런 그래프를 이제 많이 그려보게 될 거야. 자, 이거를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고 올라올게. 음, 일단은 극대극소가 뭔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얘기를 정리를 한번 더 하고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하고 자, 이거는 미분해야겠지? 미분하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12x 얘는 마이너스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4 그러면 얘는 f 프라임 x를 0으로 하는 값이 x는 0이거나 또는 x는 4라는 거야. 그러면 x는 좀 전에 본 것처럼 우리 증산표를 그려볼 수 있다. 0하고 4가 나왔는데 이 도함수가 0일 때도 0 나오고 4일 때도 0 나온다. 그지? 그러면, 그러면 이때, 참, 0보다 작을 때를 넣어볼게. 0보다 작은 값, 여기 이 부분, 작은 값 넣어보면, 그럼 얘도 음수, 얘도 음수. 그지? 그러면은 음수가 3개니까 곱하면 음수가 나겠지. 0하고 4 사이에서는 그러면 얘는 양수인데 4보다 작은 수니까 얘는 음수야. 그러면 얘가 양수가 되겠지. 그지? 4보다 클 때에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가 되겠지. 그러면 다시 음수가 되겠네. 그러면 fx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그지? 0일 때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얘는 뭐냐면 극소야. 그지? 극소인데 실제 값은 실제 fx에다가 집어넣어 보면 f0은 얼마냐면 5가 되지. 그러니까 얘가 극소가 되겠지. 부호가 양수에서 4를 기준으로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거니까 이때는 극대가 되는데 이때 4를 집어넣어 보면 f4는 얼마냐면 실제 함수값을 말하는 거야. 마이너스 64 더하기 96 더하기 5 그러면은 30
7이 되겠다. 그지? 그때는 37 이런 식으로 되겠네. 합치면 뭐 42가 되겠다. 그지? 이런 식으로 극대극소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야. 증간표를 가지고. 자, 한번 더 해볼까? 이거는 증간표도 증간표지만 일단은 그냥 다른 정보를 좀 얻어내야겠다. 뭐냐면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8을 가진다. 예를 들어 극대값 8을 가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냐? 그지?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뭔지 몰라도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함수값은 8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이 함수는 뭔지 몰라도 첫 번째 뭔지 몰라도 마이너스 1,8을 갖는다.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8이 나온다라는 정보인 거지. 그지? 두 번째는 뭐냐? 이게 극대로 간다는 거는 미분했을 때 도함수가 0 나온다는 거지. 접선의 기울기가 0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분해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는 0 나온다. 이런 얘기야. 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이다. a 마이너스 b는 1이 됐다. 그치? 그다음에 미분을 해보면 일단은 6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볼게. 마이너스를 넣으면 6 마이너스 2a 더하기 b 이것이 0 나와야 돼. 그죠? 얘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6. 그래서 얘하고를 뭐 더하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5니까 따라서 a는 5가 된다. 그죠? a는 5가 된다. A가 오면 뭐 B는 4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지. 그죠? 그래서 A하고 B를 다 구해낸다. 다시 A, B를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되겠네. 아이고, 다 지워졌네. A는 5고 B가 4라는 걸 알았어. A는 5고 B는 4이다. 그러면 fx는 지금 2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고 이거를 미분을 했더니 6x의 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4 그죠? 얘는 2로 묶으면 3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 뭐라? 인수분해 되나? 인수분해 안 되는, 되지. 미안해. 3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2 하면 되겠네. 그치? 아니지. 나 인수분해를 못하네. 2하고 3x 플러스 2하고 x 플러스 1 하면 되나? 3x 맞지? 인수분해 그 크로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눈으로 한 번에 한다고 지금 했다가 헷갈릴 뻔했네. 자, 마이너스 1도 증가표 그려야 돼. x는 마이너스 1에서 x는 지금 어라? 아무튼 얘는 어떤 맥락으로 없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얘는 알 수가 없어요. 3x 플러스 1, 2, x 플러스 1. 또 틀릴 뻔했네. 자, 얘는 x가 좋아. 0 되는 점이 지금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함수를 봤을 때 얘는 마이너스 1에서 0이고 마이너스 3분의 2에서도 0이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넣으면 그러면 얘는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둘 다 음수니까 얘는 양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2 사이에서는 3x 플러스 2는 양수인데 x 플러스 1이 음수야. 답하면 음수.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면 둘 다 양수. 그래서 얘는 뭐냐면 원래 함수는 증가, 함수 증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가 된다. 극대가 아까 뭐 나왔냐면 실제 계산해 봤더니 8이 나온다고 문제 풀었지. 그러면 극소는 요거잖아요. 그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 마이너스 3분의 2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제 F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 집어넣으면 이 문제 왜 이래? 2 곱하기 마이너스 27분의 8 더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 아, 참, 진짜 이거 맥락을 알 수가 없으니 왜 이 중간이 사라지는 거야, 도대체? 마이너스 3분의 2 제곱. 그 다음에 어디다 놔야 돼? 4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1인데 이거는 계산한 뭐가 나오겠지? 이게 극소값이 될 거야. 그죠? 일단은 문제를 풀어가는 흐름만 좀 해본 거야. 자, 이번에는 그래프를 거꾸로 보는 거다. 거꾸로 보는 연습을 좀 해보는 거야.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도함수 그래프라는 거를 주의해야 돼. 이 함수는 원래 함수 fx가 아니라 도함수다. 도함수를 줬으니까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해야 돼. 이것은 플러스고 마이너스 1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서 뭐가 되냐면 극대를 갖는 거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니까 이 점에서는 1에서는 극소를 갖게 되는 거지. 극소를 갖게 되는 어디가 극소가 뭔지 이렇게 알 수 있지. 자, fx의 극소값이 0이다라고 했으니까 1에서 이 말은 f1에서 0이 된다 지금 이런 거지. 그죠? 뭐 일단은 미분했을 때 f 프라임 1은 0이 되는 거겠지? 이해되지? 이거는 우연히 그런 게 아니고 극소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0인 거고 뭐 극소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미분했을 때 0 나온다는 거잖아. 그지? 또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1에서도 극대가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미분에서 마이너스 1 넣어도 이건 0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지? 이 세 가지 조건이 나왔다. 그지? 지금 미지수가 A, B, C 세 개인데 지금 세 개의 조건이 나왔으니까 이거 다 이용하면 되겠다. 그지? F1 넣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얘가 0 나오고 미분을 하면 3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여기다가 1 넣어보면 3 플러스 2a 플러스 b 이것이 0 나온다. f 프라임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3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것도 0이 나온다. 둘을 더해버리면 b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겠지. 그래서 b가 마이너스 3 나오면 a는 0 나오네. 그제? 그러면 A는 0 나오고 B는 마이너스 3이니까 C는 뭐가 되냐면 2가 되겠다. 다 나왔다. fx의 극대값은 fx는 지금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건데 지금 극대값은 어디서 갔냐면 아까 마이너스 1에서 간다고 했지? 그러니까 극대값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2 얘는 4가 되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프를 보고 그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거꾸로 원래 함수를 찾아내 해석해내는 거. 이건 뭐 시험 100%야. 시험용으로는 일단 중요하지, 이 내용은. 자, 이거는 역시 도함수 그래프라는 거를 좀 강조한다. 도함수 그래프 이거. 도함수 그래프, 원래 함수 그래프가 아니라 도함수 그래프다. 지금 그 말은 뭐냐면 원래 함수라고 해석하면은 헷갈릴 게 막 문제 함정에 들어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증가한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도함수니까 여기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 그리고 1 기준으로 해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고 3 기준으로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3에서 이거는 극대가 되겠지? 극대가 되겠고 1에서는 뭐가 되면 극소가 되겠지. 3에서는 극대가 되겠지. 그죠?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는 도함수의 부호가 계속 음수야. 그지? 음수.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니까 얘는 증가가 아니고 감소이겠지. 그죠? 2보다 큰 곳에서는 감소한다 그랬는데 함수로, 그러니까 도함수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함수로 생각하면은 감소하지. 2 넘어가면. 그런데 도함수의 부호가 지금 f 프라임 x가 뭐
3까지는 양수였다가 3 기준으로 음수로 바뀌는 거지. 그지? 3 기준으로 음수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양수, 음수 다 있으니까 감수한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 거지. 증가, 함수를 다 가지고 있어. 마이너스 3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극소가 아니야. 1에서는 역시 극대가 아니고 극소이다. 그죠? 이거는 극값을, 극대, 극소를 몇 개 갖냐면 극대 2개, 극소 하나, 총 3개를 갖는 거지. 얘가 맞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이렇게 해석한다. 얘도 이제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데, 이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데 있어서, 뭐, 어렵지 않아. 왜냐면 얘도 지금 뭐냐면 도함수니까 이 도함수, 이 도함수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마이너스 2 기준으로 해가지고 음수, 여기는 양수, 0 됐다는 얘기, 그 다음에 다시 양수가 되는 거야. 함수가 음수라는 거는 감소한다는 얘기야,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기준으로 해가지고 증가로 바뀌어. 그 다음에 0 기준으로는 증가해서 또 바뀌는 게 아니라 증가해서 증가로 가는데 기울기가 한번 0이 되는,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나타난다, 이런 거지. 마이너스 2 기준으로 증가 감소가 바뀌는 걸 봐봐. 마이너스 2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거는 사실은 음,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거는 여기야. 그제? 음, 얘는 마이너스 2 기준으로 감소해서 증가로 바뀐다. 그제? 1번도 되네. 마이너스 3번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어. 그러니까 일단 이건 아니지. 마이너스 2 기준으로 증가해서 0 찍고 다시 증가. 얘도 아닌 거지. 그제? 감소했다가 0 됐다가 다시 감소. 이것도 아닌 거지. 1번, 2번 중에 하나인데 지금 0 기준으로 해가지고 0,0을 지난다는 게 아니야. 0에서 적선의 기울기가 0 나온다는 거지. 이제 그러면 근데 증가해서 0 찍고 다시 증가. 그거는 뭐냐면 이거지. 양수에서 0 찍고 다시 0. 아니 증가. 양수. 이거겠지. 2번은 왜 아니냐면 여기 한번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로 바뀌는 여기 무언가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가 지금 없지. 그게 도함수에 안 나타났지. 일단 얘는 될 수가 없고 또 뭐냐면 0에서 증가하다가 0 찍고 다시 증가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감소하다가 0 찍고 다시 양수로 바뀌어. 얘는 벌써 아니겠지. 답은 1번이 되겠다. 그죠? 그래프 개형을 이런 식으로 파악한다. 이런 거야. 좀 감 잡았어? 음, 문제를 몇 개 풀어볼 텐데, 상 써 있는 문제만 좀 주로 해볼게.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음,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이렇게 주어지면 무슨 말이라고 했지? fx를 직접 구하라라고 하는 거야. fx를 대략적인 어떤 상태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접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fx는 3차 함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놓을 수 있겠다. 미지수가 3개 나오네. 첫 번째 가조건에 의하면 0 넣으면 2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c가 뭐다? c가 2다. 그치? 미지수를 줄였네. 지금 C는 이제 fx는 뭐가 되냐면 C는 얘가 2가 됐다. 그치? 어, 2가 됐어.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도함수가 뭐냐면 미분하면 지금 저 함수를 미분하면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돼. 당연히 미분했으니까 2차 함수가 되는데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항 계수가 3이니까 지금 아래로 볼록이란 말이야. 그치?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돼. 얘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것보다는 항상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하여 마이너스 1 넣은 값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여기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말과 같아.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가 함수값이 지금 f 프라임 마이너스 1일 거거든. 그러니까 x를 어디를 선택해도
이 f 프라임 마이너스 1보다는 큰 값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f 프라임 x는 그 꼭지점은 여기서 얘는 뭐 3으로 묶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된다고 했지 이렇게 3분의 2ax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지. 근데 우리는 이제 미분을 배웠으니까 어, 새로운 함수가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걸 뭐 f 프라임이라고 생각하지 마봐. 어쨌든 이 이차 함수는 지금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야. 미분하면 마이너스 1에서 뭐가 나온다고? 접선의 기울기가 0 나와야 된다. 그치? y 프라임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얘가 지금 0 나와야 돼. 미분해봤더니 6x 플러스 2a 이것은 0이 나와야 돼. 아, 참. x가 뭐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거는 2a 마이너스 6인데 여기가 0 나와야 돼. 따라서 a는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이제 그러면 이제 3 f 프라임 아니 fx도 구했다. a가 함이니까 fx는 다시 쓰면 x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2이고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b라는 것도 알게 됐어. 그런데 뭐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지? 이게 무슨 말이다? 이는 지금 증가함수이다라는 거야. 이 함수는 증가함수이다. 그러면 증가함수이면 이 말은 뭐냐면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거지. 그지? 이 등호가 들어간다는 것을 강조했지. 그러면 이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인데 x축보다 지금 크거나 같다라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그지?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물론 한 점에서 만나도 돼. 한 점에서 만나도 돼.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 그러면 짝수 공식 써봅시다. 그러면 반땡이 제곱 마이너스 3b는 0보다 작거나 같다. b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데 지금 문제는 F1, 이제 F1은 지금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1 플러스 3 플러스 B 플러스 2야. 얘는 B 플러스 6인데 얘는 그 B가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B 플러스 6은 9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러니까 최소값은 9가 되겠다. 그지? 9가 되겠다. 그지? 이렇게 풀면 되겠네. 자, 이번에는 또 상황 문제가 어딨냐. 물론 중간중간에 다 풀어주고 싶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하거나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 일단 31번 문제를 먼저 보면 두 삼참수 지금 fx도 gx도 둘 다 지금 3차라는 거야. 그치? 3차와 3차를 곱했으니까 그러면은 6차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얘는 6차가 되어 있는 거야. gx는 최고차는 계수가 2가 되고 gx는 지금 어, 뭐냐면 2x의 세제곱 3차니까 플러스 어, 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런데 gx는 또 뭐가 있냐면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g 프라임 1은 또 0이 된다는 거지. g 프라임 x를 구해보면 6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에다가 1 넣어보면 g 프라임 1은 6 플러스 2a 플러스 b 이것이 0 나온다. 그치? 이 식이 하나 구해졌다. 그치? 이때 f 프라임 4 지금 fx, gx의 곱이
그럼 뭐 x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얘를 그 f 프라임 4를 구하려면 어쨌든 미분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 거지. 이제 얘를 미분 한번 해볼게. 고배 미분을 써야겠지. f 프라임 x gx 미분 안미분 더하기 안미분 미분 이렇게 하면 얘는 세 개를 돌아가면서 미분하면 되겠다. 그지? 근데 이거를 미분을 하려고 했더니 이거를 효율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차라리 gx를 거꾸로 유추하는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 자, 무슨 말이냐면 gx는 그러니까 지금 이 방법을 하면 미지수가 많아져가지고 풀기가 좀 그럴 것 같아. 일단은 gx는 이렇게 해보자. 어,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gx는 사실 달라지는 건 없는데 풀이 방법만 좀 바꿔보자는 얘기였어. gx는 2 그 뭐 이렇게 나오잖아. 2 근데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이걸 이제 유추하면 얘가 뭐라고 했냐 gx가 음, 음, 미분했을 때 그치? 미분했을 때 gx는 이걸 유추를 하는 것도 좋아. 그 수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gx는 이거는 지금 3차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는 x는 1에서 극소값을 간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x-1, 그치? x-1의 1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g 여기가 지금 x-1하고 x- 만약에 알파하고 x-베타하고 3차니까 이렇게 됐다고 쳐보자. 그러면 얘는 미분해보면 G 프라임 X는 3개 미분해볼게. 2 미분하면 x-1 안미분 안미분 더하기 지금 2 x-1 미분하면 없어지고 x-베타 지금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 봐봐. 여기는 x-1 x-베타 그러면 G 프라임 1에다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얘는 얘 때문에 0 되지. 얘도 얘 때문에 0 되고 그런데 얘는 이게 0 된다는 보장이 없어. 그치? C 프라임 1이 0이라는 보장이 또 없게 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인수를 x-1을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해. 그래서 얘 x-1 이렇게 인수를 3개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보는 것처럼 G 프라임 1이 0이 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야. 그러니까 x-2를 하나를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x-2를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돼. x-알파가 나올게. 그러면 3차가 되는 거지. 미분해볼게. g 프라임 x는 4x-1, x-알파 더하기 2, x-1의 제곱. 미분, 안 미분, 안 미분, 미분 한 거야. 그럼 여기다가는 지금 G 프라임 1 넣으면 둘 다 0 나오지. 그러니까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지금 gx는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 gx는 당연히 이게 지금 gx의 최고차항 계수가 2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뭐냐면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2분의 1 이라는 거를 갖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 그지? 이런 이 생각도 미리 해놓자. 그러면 어쨌든 gx를 좀 더 유추해보는 거야. 문제는 알파가 이제 문제야. 알파가. 왜냐면 fx하고 gx하고 곱했는데 지금 x 마이너스 지금 gx가 이거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이 x-1의 제곱은 둘 다 뭐냐면 gx에 들어가 있는 거였고 gx로부터 나온 거였고 그러면 어, 이, 이 x 제곱 중에 하나가 이거나 x-2의 제곱 중에 하나가 이거나
그렇다는 의미잖아. 그래서 알파가 만약에 0이면 그러면 첫 번째 알파가 0이면 gx는 뭐가 되냐면 뭐 2x-1을 제곱하고 x가 되겠지. 알파가 0이면. 그러면 이때 fx는 뭐가 되냐면 최고차항 계수는 2분의 1이고 x 하나 가지고 있고 x-2의 제곱을 가지고 있다 싶으면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때 이런 상황에서라고 하면은 어, 그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얘가 그럼 과연 극소값을 가질 수 있는가? gx가 얘가 이걸 가질 수 있는가 볼게. g 프라임 x는 아까 그 아까 했는데 다시 해볼게. g 프라임 x는 미분하면 4x-1 x 더하기 앞미분 미분 x-1의 제곱하고 미분하면 1이지. 그러면 얘는 x-1로 묶어보면 2하고 x-1로 묶어보면 여기는 2x 더하기 2 x-1로 묶었으니까 2는 없어지지. 아이 참 여기에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왜? 어, 2x하고 x-1이 남겠네 그지? 여기는 2x-1을 묶었으니까 그지? 얘는 x-1, 얘는 3x-1이 돼. 그치? 0 되는 점이, 0 되는 점이 뭐냐면, 지금 3분의 1하고 1하고, 그치? 이때 f 프라임 x는, 지금 gx라고 그랬지. gx를 보면, g 프라임 x는 얘는 3분의 1일 때 0 나오잖아? 3분의 1보다 작으면 3분의 1보다 작으면 얘는 양수. 3분의 1하고 1 사이에서는 얘는 음수. 1보다 크면 얘는 양수. 어, 그럼 얘는 gx는 지금 뭐냐면 양수, 음수, 양수. 그러면 지금 1에서 뭐가 되는 거야? 오, 1에서 극소가 되네. 그지? 극소가 되네. 이 상황이 맞나 보다. 그지?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한번 검토를 해볼게. 만약 알파가 2라고 하면 gx는 어, gx는 2하고 x-1의 제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x-2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미분해보면 g 프라임 x는 4x-1 앞미분 더하기 앞미분 미분. 그럼 얘도 얘는 x-1, 2x-1을 바꿔볼게. 여기는 2x-4 더하기 x-1이 되겠지? 얘는 2하고 x-1, 3x-5. 그러면 얘는 0 되는 점이 어디냐면 1하고 3분의 5가 되는 거잖아. 그지? 3분의 5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도함수는 둘 다 0 나오지? 이래서 3분의 5에서 1보다 작은 값이면 양수, 1하고 3분의 5에서는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면 양수. 그러면은 참 주의할 것이 gx는 증가, 감소, 증가. 그러면 3분의 5에서 극소가 되고 1에서는 극대가 돼야 돼. 이제 1에서 극소를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 그지? 알파가 이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알파가 0인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 g는 결정됐고 문제는 뭘 구하는 거냐면 fx를 구하는 거였지. 이제 이거를 fx는 이제 이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미분하면 2분의 미분 앞미분 즉 더하기 앞미분 미분 이렇게 f 프라임 4는 2분의 1 곱하기 4 맞지? 2분의 1 곱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그럼 얘는 2 더하기 8, 10인가? 답은 뭐 10이 나오나 보다. 그지?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 이거야. 음, 자, 좀 까다롭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기출 문제가 학교 시험 말고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자, 비슷한 게 또 뭐가, 상황 문제 한번 해볼까? 이거 42번 보면, 어, 지금 3차 함수가 줘졌는데, 얘는 이거를 절대값을 씌운 거야, 그지? 절대값을 씌운 함수를 지우라고 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2차 함수를 대충 얘기를 아까 안 해봤는데, 이게 x 해보자. 얘가 2차 함수를 생겼다고 해봐. 그럼 이걸 fx라고 하면, 뒤집으면 뭐가 돼? 뒤집으면 절대값 함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뒤집으면, 그지? 그럼 얘가 이렇게, 아이고, 아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여기는 지금 뭐냐면, 음, 뭐냐, 어,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곳이니까 여기는 뭐냐면 극소가 되는 거야. 그지? 여기는 또 역시 극소가 되는 거고, 극소가 지금 두 개가 나타나는 거야. 원래 어떤 함수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 그러면은 이거의 절대값 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뒤집어 올리는 거잖아, 이렇게. 맞지? 그러면은 극소, 여기도 극소, 여기도 극소. 물론 여기는 극대, 여기도 극대. 아까 여기가 극대. 이렇게 되는 거야. 극소의 정의가 뭐냐면 그 점에서 미분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뭘 하냐면 극소의 정의는 어,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그지? 도함수의 부호가 여기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고 여기도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고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극소 극대라고 하는 거거든. 그지? 뒤집어 올리는 거는 그래서 극소 극대하고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어. 문제에서는 중요한 문제야. 어디 보자. gx는 뭐 했냐면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함수이다. 근데 얘가 지금 극대값을 갖는다는 거야, 그지? 어, 이 이때 일단 미분해보자. 어떻게 생겼는가 볼게.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얘는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당연히 미분하면, 아니,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라고 x 마이너스 3하고 되죠. 그럼 얘는, 음, 0되는 점이, 마이너스 1하고 3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이때 f 프라임 x는 여기서 0 나오잖아.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음수, 이 사이에서는 양수, 3보다 크면 다시 음수가 돼. 그러면 fx는 감소, 증가, 감소일 되는 거지. 여기서 뭐가 되면 극소가 되고, 여기서 극대가 되고 그러는 거야. 실제 함수값을 한번 찾아볼까? 마이너스 1 넣으면, 음, 그, 함수값을 구하면은 지금 알 수가 없겠다. 그죠? 얘는 극소 극대를 갖는데 어, 절대값 하기 전에 그래프를 그려볼까? 이 그래프를 일단은 어, 얘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3차 함수인데 이렇게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거잖아, 그지? 이거를 한번 몇 개를 생각해 보면 얘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뭐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또는 뭐가 되냐면 얘가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된다든지 또는 이렇게 된다든지 이제 이런 상황을 한번 다 따져볼게. 이런 상황을 그러면 자 여기가 만약에 어, 그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지금 3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거를 물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지금 3이야.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야. 마이너스 1, 3 이런 식인데 그러면 하나 더 해야겠네. 자, 이때는 절대값 씌우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 이렇게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서는 극대값이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그지? 3에서 극대값이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런데 지금 알파하고 베타에서 극대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두 군데가 나온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아닌 거야, 그지? 얘도 꺾어 올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봤자 극대는 여기 3에서 하나밖에 안 나와, 그지? 이것도 아닌 거야. 얘는 꺾어 올리면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뭐가 되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역시 이번에 마이너스 1에서 한 번 나와 그지? 얘도 아닌 거야 이거는 꺾어 올리면 이렇게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1에서 극대 3에서 극대가 두 번 나온다 그지? 이런 그래프이다 원래 그래프가 이거였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지금 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바로 이런 모양이었다. 원래 모양이 이런 모양이라는 얘기는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3일 때.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0보다 작아야 되고, 그치?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은 0보다 작아야 되고, 동시에 3일 때 함수값은 0보다 커야 된다. 지금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그래?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냐?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9, 플러스 K. 얘는 K는 5보다 작다. 그지? 0보다 크니까. 0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K는 5보다 작다가 되고, 어, F3은 양수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K네. 이것이 0보다 크다. 그러면은 K는 마이너스 27보다는 크다가 되는 거겠다. 그죠? 이때 G 알파, G 알파라는 거는 G 알파는 지금 알파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베타가 3이야. G 알파는 G 마이너스 1은 F 마이너스 1에다가 절대값. 그지? 그다음에 G3은 F3에다가 절대값. 이런 거잖아. 그지? 이거 이식을 빼래. F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뭐가 나오냐면 어, 마이너스 1 넣으면 뭐가 나왔지? 아, K 마이너스 5가 됐네. 여기가 지금 K 마이너스 5야. 그죠? 3일 때는 얼마 나왔냐면 3일 때는 K 플러스 27이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K-5의 절대값이니까 지금 K-5가 음수잖아. 그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5가 되겠다. 마이너스 F 마이너스 자체가 음수니까 절대값 씌우면 9를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뭐 F3은 양수니까 그냥 이거는 K 플러스 27이 나오겠네. 그지? 여기서 이거를 빼면 마이너스 K 플러스 5에서 이거를 빼면 얘가 된다. 그지? 이거를 다시 절대값을 한 것이 10보다 크다네. 그럼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2 절대값이 10보다 크다. 어, 마이너스 2로 묶어내버리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10 k 플러스 11 이렇게 되겠죠? 얘가 지금 10보다 크다.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니까 약분해버리면 5. 그러면 k 플러스 11의 절대값이 5보다 크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k 플러스 11은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또는 k 플러스 11은 플러스 5보다는 크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k가 마이너스 16보다 작다가 되고 여기는 k가 마이너스 6보다 크다가 되고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6보다 음, 지금 무슨 상황이냐? K가 마이너스 아까 K 마이너스 27보다 크다고 했지?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K는 마이너스 27보다 크다, 마이너스 16보다는 작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보다는 크다, 근데 5보다는 작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겠네. 이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정수는 몇 개냐면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27을 빼면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27을 빼면 지금 얼마냐면 9, 아니 11, 9가 아니라 얼마야? 11이지? 플러스 11. 11인데 하나를 빼야 되지? 이해되지? 양쪽에 구멍이 뻥 뚫렸으니까 하나를 더 빼. 그러니까 몇 개냐면 지금 여기는 10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5에서 마이너스 6을 빼도 11인데 하나 더 빼야 되니까 여기도 10개가 들어있네. 정수는 총 20개가 들어있다. 그지? 좀 까다롭다. 그지? 하지만 극대극소를 뭐 이해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긴 할 텐데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지. 그지? 사실 이게 문제를 스트레스 당하다 보니까 지금 막 다 풀어줘야 될 것들이긴 한데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나머지는 그 수업 시간에 더 질문을 통해 가지고 해볼게. 고생했어.